이제 늦었다는 변명은 하지 마라. 남들의 속도에 주눅들어 포기한다면 당신의 한계는 거기까지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총, 균, 쇠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 슈렉의 원작자 윌리엄 스타이그.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60세 이후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소위 지각 성공, 늦은 성공. 이건 사실 작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톰 버틀러 보던의 피크타임,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40부터 시작된다. 미국 작가 월터 피트킨의 이 말처럼 많은 사람들은 40세 전후로 삶의 의미를 다시금 고민하게 된다. 왜일까? 이 시기는 단순한 나이의 경계를 넘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배움을 바탕으로 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이다. 20대는 무한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시기다. 실패해도 괜찮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부담이 없다. 그러나 30대가 되면 점차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 사회적 기대와 책임이 무거워지고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다. 하지만 40세에 가까워지면 더 이상 허상 속에서 살 수 없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가 점점 더 분명해진다. 이 과정은 때론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심리학자 칼 융은 40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를 강조했다. 먼저 자연과 문화 속에서 사는 완결과 균형을 의미하는 숫자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불, 물, 공기, 흙, 사원소처럼 사는 주기를 완성하는 숫자다. 그래서 융은 40대를 젊음과 중년을 잇는 다리로 보았다. 이 시기가 되면 내면의 성숙과 조화를 이루면서 진정한 자신을 찾고 싶어진다. 이것이 바로 자기화 과정이다. 젊은 시절에는 외부의 인정과 성취가 중요했다면 40대 이후에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정말 중요해진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욕망을 무작정 쫓는 것이 아니라 진짜 원하는 것을 위해 움직이게 된다. 그 결과 에너지를 보다 가치 있는 곳으로 집중하게 된다. 자녀, 사업, 조직, 사회적 가치 같은 더 큰 목표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40살이 넘으면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다. 위대한 성공은 오히려 40대 이후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버락 오바마는 47세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안드레아 보첼리는 40대 이후 오페라 가수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으며, 패션 디자이너 베라 왕은 40대가 넘어서야 본격적인 커리어를 시작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40대에 비로소 자신의 길을 찾았고 이후 엄청난 성취를 이루었다. 이제 더 이상 나이를 핑계 삼을 수 없다. 40대는 가능성이 사라지는 나이가 아니라 그동안의 경험과 배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기다.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향해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순간이다. 이때부터는 과거의 실수, 실패 이걸 곱씹을 때가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이제 와서 가능할까? 이것이 아니라 왜 나는 이걸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 스스로에게 더 날카롭게 물어야 한다. 40세 전후 누구에게나 인생을 바꿀 기회가 온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회를 보지도 못한 채 닫힌 문 앞에서 멈춰서고 만다. 당신 앞에 어떤 문이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이 열릴 때 당신이 주저하지 않고 들어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이제부터가 진짜다.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아니, 무엇이든 해야 한다. 성공은 특정 연령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 성공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손에 쥘 수 있다. 나이와 상관없이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만이 자기 인생 바꿀 수 있다. 토니 멘도자는 41세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는 10년 동안 연간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00만 원도 매년 벌지 못하는 그런 무명 아트 포토그래퍼였다. 연애도 실패했고 결혼도 하지 못했다. 명문대 졸업장이 무려 2개나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밑바닥 인생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남들보다 조금 늦게 성공할 뿐이라고 믿었다. 그 신념 하나로 30대를 보냈다. 하지만 40대가 되자 현실은 더욱 가혹해졌다. 집세를 감당할 수 없어 여동생 집에 얹혀 살아야만 했고, 그를 아는 사람들은 혀를 차며 말했다. 인생을 낭비하고 있네. 그는 개를 비롯한 동물들의 사진을 많이 찍었다. 그러나 당시 미술계는 예술로 인정하지 않았다. 개 사진 따위가 예술이야? 조롱, 무시가 쏟아졌다. 부모님조차 돈을 벌 수 있는 사진을 찍거나 그게 싫으면 직장을 구해 남들처럼 살아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원하는 사진을 계속 찍었다. 그리고 마침내 변화가 찾아왔다. 그의 작품이 잡지에 실리기 시작했고 전시회가 열렸으며 뉴욕 현대미술관에도 그의 사진이 걸리기 시작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를 스타로 만든 건 남들이 그토록 반대하고 우습게 여겼던 그 동물 사진이었다. 지금 그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사진학 교수로 자리 잡았으며 아내와 두 아이를 둔 가장이 되었다. 그를 성공으로 이끈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조금 늦을 뿐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는 그 굳은 신념이었다. 늦은 성공이 진짜 성공이다. 토니 멘도자는 이 믿음을 KFC 창립자 커넬 샌더스에게서 얻었다. 커넬 샌더스는 6살 때 아버지를 잃었다. 학교를 중퇴했고 전차 운전사, 소방대원, 보험 판매원, 군인, 증기 여객선 운전사까지 직업을 바꿔가며 평생을 떠돌았다. 그의 삶은 정말 끝없는 방황의 연속이었다. 그러다 40살이 되어서야 주유소를 운영하며 프라이드 치킨을 팔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차에 기름을 넣으러 오는 게 아니라 치킨을 먹기 위해 그곳을 찾았다. 그는 이것이 기회임을 깨달았다. 그리고는 자신만의 치킨 레시피를 개발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왔다. 고속도로가 새로 놓이면서 그의 레스토랑이 있던 지역이 점점 외면받기 시작했다. 손님은 급격히 줄었고 결국 그는 레스토랑을 경매에 넘겨야만 했다. 그때 그의 나이 60세, 주머니엔 겨우 15만 원 남짓 남아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하고 주저앉았을 것이다. 하지만 샌더스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만의 치킨 레시피를 믿었다. 직접 차를 몰고 전국의 레스토랑을 돌아다녔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거절당하기를 정확히 1009번, 1009번을 실패하고도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마침내 1010번째 만에 문이 열렸다. 그렇게 시작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10년 만에 수백 개의 프랜차이즈를 가진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다. 그는 74살이 되던 해 회사를 200만 달러, 현재 가치로 약 200억 원에 매각하며 진정한 부자가 되었다. 60대에 시작해 70대에 대박을 터뜨린 것이다. 지금 당신은 몇 살인가? 40대? 50대? 아직 기회는 충분하다. 60대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70대에도 새로운 기회는 반드시 존재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청춘의 패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의 과정 속에서도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성공했다. 지금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그 꿈을 이루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가? J.R.R. 톨킨은 62세에 반지의 제왕을 발표하며 판타지 문학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그의 성공 역시 결코 쉽게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를 모두 잃고 외로운 청소년기를 보냈다. 언어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고대 언어를 연구했지만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전쟁터로 나아가야 했다. 전장에서의 참혹했던 경험은 그의 창작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전쟁이 끝난 후 학자로서 연구를 이어갔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자신만의 판타지 세계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었다. 45세에 호빗을 발표하며 작가로 주목받았지만 반지의 제왕을 완성하기까지는 무려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는 본업인 교수직을 수행하며 틈틈이 집필을 이어갔고 62세가 되어서야 반지의 제왕을 세상에 내놓았던 것이다. 이 작품은 판타지 문학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방대한 세계관, 독창적인 언어, 신화적 요소가 어우러져 독자들에게 압도적인 감동을 선사했다. 출간 후 반지의 제왕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판타지 소설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말했다. 모든 일들이 방황한다고 해서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미국의 만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윌리엄 스타이그 역시 60대 초반에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젊은 시절부터 수백 편의 만화를 기고하며 이미 명성을 쌓았지만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그는 61세에 처음으로 어린이 책을 출간했고 유머와 철학이 담긴 그의 작품들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80대가 되어서였다. 그가 창조한 캐릭터, 바로 슈렉 덕분이었다. 무려 83세에 발표한 그림책 슈렉은 후에 애니메이션 영화로 제작되면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고 그를 전설적인 작가로 만들었다. 그는 80대 이후에도 왕성한 창작 활동을 이어갔으며 나이는 창의력의 한계를 결정지을 수 없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다. 그는 말했다. 당신이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때가 가장 좋은 때다. 이제 늦었다는 변명은 하지 마라. 남들의 속도에 주눅들어 포기한다면 당신의 한계는 거기까지다. 내일부터 하면 되지. 이제 와서 뭘, 이미 늦었어. 이런 생각과 말을 도대체 몇 번이나 반복하며 살아왔는가. 얼마나 많은 기회가 그렇게 당신을 지나쳐 갔는가. 그리고 지금 포기했던 그때의 당신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기차가 떠났다고? 핑계대지 마라. 그 기차는 이미 지나갔을지 몰라도 당신은 여전히 걸을 수 있고 달릴 수 있으며 심지어 새로운 기차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단 하나. 당신이 움직이는가 아니면 멈춰 있는가. 그것뿐이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으로 실패한 순간이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은 순간을 꼽는다. 내일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을 원망하지 않게 하라. 다음 기회에, 다음번에, 다음에는 당신 인생에서 다음이라는 단어를 지워라. 그렇게 마음먹어야 성공한다. 다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지금뿐이다. 어린 시절 레이 크록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아이가 아니었다. 형보다 모든 면에서 뒤처졌고 공부에도 큰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일하는 것을 즐겼다.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사람들은 그를 꿈꾸는 아이라고 불렀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그는 종이컵을 파는 영업사원이 되었다. 매년 수백만 개의 종이컵을 팔며 엄청난 실적을 올렸다. 이 일만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안주하지 않았다. 30대 후반, 그는 우연히 한 번에 여러 잔의 쉐이크를 만들 수 있는 멀티 믹서를 발견했다. 멀티 믹서의 가능성을 직감한 그는 직접 사업체를 차려 멀티 믹서의 독점 에이전트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이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특히 그의 아내가 강하게 반대했다. 당신은 35살이잖아. 그런데 왜 20살짜리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해? 그녀는 안정된 삶을 원했다. 하지만 크록은 알고 있었다. 성공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위험을 감수하는 건 역시 도전의 일부다. 결국 그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시작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빚은 쌓여갔고 하루 16시간씩 일해야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매출은 점점 오르기 시작했다. 50세 무렵 그는 연간 3억 원을 버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이제 편안한 삶을 즐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않았다. 어느 날 크록은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LA에서 50마일 떨어진 어느 작은 가게에서 그의 멀티믹서를 8대나 사용하고 있다는 두 형제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다. 멀티믹서는 한 번에 5잔의 쉐이크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게에서는 많아야 한두 대만 사용했다. 그런데 왜 그곳에서는 8대나 필요했던 걸까? 그는 즉시 캘리포니아로 날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광경을 목격했다. 그 작은 가게에서는 단 15센트라는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단 30초 만에 햄버거를 내놓고 있었다. 당시 대부분의 패스트푸드점은 10대들만 몰려드는 장소였지만 그곳은 가족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곳이었다. 가게를 운영하는 두 형제는 메뉴를 최소화하고 빠른 서비스, 신선한 재료를 결합한 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특히 그들의 프렌치 프라이는 탁월한 맛으로 유명했다. 많은 고객이 이 감자튀김 하나만으로도 매장을 다시 찾을 정도였다. 매장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크록이 판매하던 멀티믹서도 여러 대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곳은 바로 맥도날드였다. 그는 맥도날드 형제에게 말했다. 이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장해보는 건 어때요? 하지만 형제들은 거절했다. 우린 이미 충분히 성공했어요. 그러나 형제들 중 한 명이 이렇게 물었다. 우리 대신 점포를 열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그 말에 크록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저는 어떨까요? 그때 크록의 나이는 52세. 그러나 그 순간 그는 다시 20대처럼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그는 1955년
시카고 교회에 첫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매장을 열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1957년 37개의 매장이 문을 열었다. 1965년 맥도날드는 뉴욕 증시에 상장되었다. 오늘날 맥도날드는 전 세계 120개국 4만 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기업이 되었다. 그는 말했다. 사람들은 내가 52세에 맥도날드를 시작했다고 놀란다. 하지만 나는 30년 동안 기회를 기다려왔을 뿐이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마치 그들의 성공이 예정되어 있던 것처럼 필연적인 것으로 포장한다. 하지만 만약 레이 크록이 맥도날드 형제의 소문을 흘려들었다면, 만약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 도전을 포기했다면 지금의 맥도날드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성공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다. 그것은 기회를 알아보고 그것을 붙잡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그리고 그는 그 선택을 했다. 10대 시절 레이 크록은 앰뷸런스 운전사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동갑내기 한 소년과 함께 훈련을 받았는데 그 소년의 이름은 월트 디즈니였다. 시간이 흘러 월트 디즈니는 20대의 성공을 거두고 명성을 얻었다. 반면 레이 크록은 5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기회를 잡았다. 그는 조급했을까?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체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 화살통에는 아직 화살이 남아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52세의 나이에 전 세계를 뒤흔든 브랜드를 만든 것이다. 1980년대 초 하워드 슐츠는 뉴욕에서 잘나가는 세일즈맨이었다. 그는 고급 아파트를 소유했고 주말마다 여유로운 삶을 즐겼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담당하던 커피 메이커를 대량으로 주문한 곳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는 궁금했다. 대체 어떤 회사가 이렇게 많은 커피 메이커를 필요로 하는 거지? 그 작은 질문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슐츠는 직접 비행기를 타고 시애틀로 날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스타벅스라는 작은 원두 판매점을 발견했다. 당시 스타벅스는 그저 고급 원두를 볶아서 판매하는 가게에 불과했다. 그러나 매장 안에는 깊고 진한 커피향이 가득했고 고객들은 커피를 고르며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거다. 그는 즉시 스타벅스 창립자들을 만나 확장을 제안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단호했다. 저희는 지금이 만족스럽습니다. 확장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슐츠는 포기하지 않았다.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그는 결국 스타벅스의 마케팅 책임자로 합류했다. 몇 년 후 그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커피 박람회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한다. 장소는 전형적인 이탈리아의 카페였지만 진한 에스프레소와 부드러운 우유 거품이 조화를 이룬 카페 라떼를 그곳에서 난생 처음 맛보게 된 것이다. 그는 새로운 확신을 얻었다. 스타벅스는 단순한 원두 판매점이 아니라 커피를 경험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창립자들은 단칼에 거절했다. 우리는 원두를 파는 회사입니다. 카페 사업은 우리의 방향이 아니에요. 그는 선택해야 했다. 그냥 여기서 만족하고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것인가? 슐츠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스타벅스를 떠나 자신만의 커피 브랜드를 창업하기로 한다. 그리고 몇 년 뒤 다시 돌아와 그 스타벅스를 인수했다. 그가 스타벅스를 인수한 후 10년 만에 스타벅스 매장은 1,300개로 늘어났다. 현재 스타벅스는 전 세계 80개국 3만 6천 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글로벌 브랜드가 되었다.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결코 우연히 탄생한 브랜드가 아니다. 그것은 결단의 결과물이다. 레이 크록이 맥도날드 형제에게 말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 창립자들에게 말했다. 이 브랜드를 전 세계로 확장해볼게요. 그리고 그들의 결단은 세상까지 바꾸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기회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 기회를 실제로 붙잡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완벽한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결과를 100% 확신할 수 없더라도 지금 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반드시 행동에 나선다. 당신이 열정을 쏟을 수 있다면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라. 그 결단이 당신을 어디까지 데려갈지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당신은 스스로를 단순한 유전적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가정 환경과 교육, 사회적 배경이 이미 당신의 미래를 결정했다고 믿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믿음이 당신 성공을 제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억하라. 과거는 단지 경험일 뿐 절대로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지 못한다. 과거 실적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융 상품의 안내문처럼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다. 과거가 어떠했든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은 그냥 단순한 현재가 아니다. 한 걸음을 나아가느냐 주저앉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다. 한나 아렌트는 말했다. 새로운 것은 통계, 개연성을 다 거스르고 등장한다. 그렇다. 당신이 내리는 결정 하나, 지금 시작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지금까지의 패턴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다. 어쩌면 당신은 인생의 레이스가 끝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과거의 영광에 머물며 자신의 에너지와 가능성이 이미 바닥났다고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두 가지를 강조해왔다. 첫째, 성공은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 둘째, 우리는 역사상 가장 긴 삶을 살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한다며 성공은 조급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무 빨리 달리려 하지 마라. 기본이 탄탄해질 때까지 속도를 내지 마라. 우직하게 준비하고 때가 오면 속도를 높여라. 이것이 성공의 원칙이다. 하고 있어라. 무엇이든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당신이 해야 할 것을 하고 있어라. 하고 있으면 결국 변화가 찾아온다. 당신이 변하든 상황이 변하든 때가 되면 당신의 움직임에 세상이 반응하기 시작한다. 두 눈을 뜨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당신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